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페이저예요. 오늘 이제 이 페이저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실 페이저를 왜 배우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았어.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걸 어떻게 쓰지? 뭐 저걸 왜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었었는데 오늘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 이 페이저가 왜 쓰이는지가 이제 왜 우리가 도입을 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미리 알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페이저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 그냥 이유는 당연히 뭐 생각이 들죠. 편하게 개선하려고. 그러면 이제 과연 뭐가 편해지느냐인 건데 우리가 지금은 페이저를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거기에 뭐 1차항이든 2차항이든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나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저항 외에 인덕터나 커패시터가 있는 회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 혹은 적분을 반드시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뭐 쉽지는 않지. 뭐 이렇게 뭐 단순한 미분 적분이라고는 하지만 계산 과정이 그래도 좀 복잡해지는 그런 요소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페이저를 적용을 하면 그 과정이 없어져요. 미분 적분을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냥 인덕터 커패시터를 마치 저항 다루듯이 다룰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페이저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뒤에 다 나올 얘기긴 한데 자 우리가 저항 다루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합성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은 뭐 저항끼리만 합성할 수 있었고 인덕터끼리만 합성할 수 있었고 커패시터끼리만 뭐 물론 조건이 맞으면 합성이 가능했었죠. 근데 우리가 페이저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후에는 얘네들을 그냥 모두 다 하나의 어떤 저항, 물론 이제 용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왔었지만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그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리하면서 얘네들을 마치 저항 다루듯이 할 거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임피던스들을 그냥 합으로 구하면 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합으로 구하면 되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면 그냥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제일 먼저부터 차례 줄여나가면 그 과정으로 그냥 다루면 돼요. 그러면 이제 회로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지. 그동안 어려웠던 게 우리가 뭐 커패시터, 인덕터를 다룰 때 미분항과 적분항이 나오고 그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 과정, 그 계산 과정이 좀 복잡했던 거잖아요. 뭐 개념이 복잡했다기보다는 계산 과정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산 과정조차도 조금 더 수월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저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그러면 자, 페이저라는 거가 뭔지를 일단 다시 좀 봅시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다루는 기본적인 신호는 교류 신호예요. 그리고 교류 신호를 다루기 위해서 정연파 혹은 사이너소이달 신호라는 거를 도입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사이너소이달 신호의 일반화된 형태예요. 그렇죠? 이게 매그니튜드. 자, 여기 오메가 값이 여기 있죠? 각속도 오메가. 그리고 이게 위상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복소수 전원으로 교체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놓고 풀면은 그 시험 강제의 형태가 이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복소 전원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자, 복소 전원이라는 걸 도입했을 때 그 복소수 전원에 해당되는 복소수 형태의 전원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요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 있는 이 매그니튜드 값은 항상 실수이면서 양수해야 돼. 알았죠? 실수이면서 양수해야 되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에요. 자, 그럼 여기 오메가 값 있고 여기 파이 값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지 다른 게 뭐다? 얘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값이고 얘는 실수야. 그렇죠? 실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놓고 볼 거예요. VG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복소수 전원이야. 그러니까 얘 지금 VGT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원인 거고 VG1이라고 하는 건 복소수 전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극접해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이거 극접표가 아니구나. 이게 결국 나중에 페이저가 되는 거구나.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기 있는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성분과 변화하지 않는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T가 포함된 곳이 있고 그러니까 T가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분이에요. 나머지
VM이라고 하는 성분과 exponential j 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성분이지. 자, 그러면 아까 페이저를 도입하는 뭐 어떤 목적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다 쓰려니까 일단 귀찮아. 그렇죠? 복잡해. 복잡하고 귀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이 성분을 그냥 뭐 어떤 변수로 혹은 뭐 어떤 문자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냥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자, 페이저에 대한 것이 써 있는데 여기 사이누소이달 신호에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페이저의 앰플리튜드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자, 페이지 앵글, 그러니까 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페이저의 앵글 값에 해당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요 두 개, 그러니까 매그니튜드와 페이지. 자, 그냥 일반적인 각도가 아니라 위상이야. 알겠죠? 위상 값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빨간 글씨를 쓴 것처럼 페이저는 일반적으로 뭐 t 이퀄 0일 때의 그 표현, t 이퀄 0일 때를 표현한다라는 게 시간에 대한 변화 성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었지만 어떻게 돼? 매그니튜드가 1인 그런 단위 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는 각도의 변화는 일으키고 있지만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저라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페이저를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 페이저를 우리가 앞으로는 다른 뭐 문자 혹은 변수들과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볼드 형태로 표현할 거예요. 대문자이면서 볼드 형태로 표현할 거야.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험 문제 풀 때, 뭐 풀이할 때 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볼드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쪽에 두 줄을 긋는 이런 형태, 뭐 전류 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볼드 형태다, 페이지 형태다라고 약속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I1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간에 대한 전류인데 요거는 지금 복소수 형태겠죠?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면은 I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그리고 여기서 이 I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이저를 포함하는 거고 페이저를 나타내는 거고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에 익스포넨셜의 j 파이라고 하는 위상 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압의 그러니까 복소수 표현인 거고 자 얘는 그냥 복소수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V라고 하는 요 페이저가 자 매그니튜드와 위상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진다. 여기 중간에 안 나온 거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뭐예요? 지금 실수 형태. 그렇죠? 정연파 형태의 신호예요. 이거는 자, 복소수 형태로 바꿨을 때의 실수 성분만 갖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성분과 변화하지 않는 성분을 나눠 놓고 변화하지 않는 성분을 페이저로 바꾼 후에 이렇게 줄여서 표현 가능하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뭐 요거는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요거는 지금 여기서 한번 나오고 다시 나오진 않아. 뭐 페이저로 변환할 때 P라고 하는 건데, P라고 저렇게 쓴다는 건데 그냥 내가 볼 땐 이 책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예요? 자, 이건 알아야겠지.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그런 정연파 신호가 있고 저걸 이용해서 페이저 변환을 그러니까 저 코사인 값에 그러니까 정연파 신호의 페이저 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VM 익스포넨셜의 J파이의 형태로 구하면 된다. 오메가 T는 빠지고 파이만 각도 그러니까 위상만 갖다가 우리가 쓰면 돼요. 자, 요거는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그냥 대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페이저라는 거를 도입을 하면서 자, 위상 값을 페이저의 앵글 값으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상 계산을 잘 해야겠지. 그치? 근데 정연파 신호에는 사인 형태가 있고 코사인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9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인을 기준으로 보느냐, 코사인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90도만큼의 위상이 뭐 빼졌다 더해졌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같은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위상값을 계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을 우리가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위상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앞에서는 뭐 사인, 코사인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페이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위상 계산이 아니라 페이저 계산을 위한 혹은 페이저 변환을 위한 위상 계산은, 위상 값의 계산은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으로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정연파 신호가 사인으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 사인 함수의 위상 값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한 그 값을 우리가 페이저의 혹은 코사인 형태 정연파의 위상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정연파 신호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일 때, 자, 쟤를 우리가 복소 전환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복소 전환을 만들면 되죠.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얘가 복소 전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복소 전환을 이용한 문제의 풀이를 했었죠. 자, 얘는 페이저로 변환한 그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파이 값과 a 값을 가지고 표현을 했지. 자, 그러면 사인인 경우에 사인 나왔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복소 전환을 다룰 때에도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만약에 사인이 나오면 우리가 그 복소 전원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으로 보고 마지막에 나온 그 결과에 허수부를 취해서 값을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가 또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건데 뭐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한동안 지금 우리가 9장, 10장에서는 페이저를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계속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페이저의 관점에서는 코사인으로 변환을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면 자,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 주면 된다. 자,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 사인을 코사인을 변환할 때 사인을 만났을 때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 그냥 요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매그니튜드 값은 변하지 않는데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한 게 페이저, 그러니까 페이저의 앵글 값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뭐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요 표현이 지금 처음 나왔지? 아니 앵글이다. 매그니튜드의 지금 그러니까 위상 값을 페이저의 앵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형태로 계속 표현할 거야. 뭐 다른 이유 없고 그냥 쓰기 편하죠. 그렇죠? 예, 요 형태로 계속 표현해 나올 테니까 저렇게 나왔을 때에 저게 페이저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얘는 정연파 신호로 표현 가능한, 그렇죠? 정연파로부터 지금 변환이 된 거잖아요. 페이저라는 게. 정연파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어야 할까? 오메가 값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돌아야 돼. 이렇게 계속 그 주기 함수이면서 도는 그런 형태여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걸 다루게 될 텐데, 임피던스는 마치 페이저의 형태처럼 표현이 돼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뭐 A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근데 얘는 페이저는 아니야. 그 이유는 이 오메가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렇게 복잡한 거는 일단 다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거 뭐다? 정연파 신호의 매그니튜드 값이 페이저의 매그니튜드 값으로 그러니까 그 매칭이 되고, 그리고 정연파 신호의 그 위상 값이 페이저의 앵글 값으로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데, 단 코사인일 경우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만 사인일 경우에는 위상 값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된다. 이것만 일단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도록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first response 강제응답 IT를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전원은 36 코사인 ET 플러스 30도. 오른쪽에 있는 전원은 2 사인 ET 마이너스 15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복소 전원의 형태로 만들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페이저 형태로 만들어 보려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밑에 빨간 줄로 쳐놨지만 한쪽은 코사인이고 한쪽은 사인이니까 일단 뭘 해줘야 돼? 사인으로 표시된 거를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2t 마이너스 15도에 또 뭐? 이거 마이너스 90도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을 바뀐다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05도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2t 마이너스 105도가 된 이유가 코사인 형태로 바꿔준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자, 그러니까 2t의 2가 뜻하는 게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메가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6 코사인 2t 플러스 30도를 자, 복소 전원으로 바꾸게 되면 36 곱하기 익스포넨셜 j 2t 플러스 30도.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사인으로 표시된 거는 자, 이렇게 복소 전원으로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회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것 같은 그런 회로인데, 자, I1과 I2의 메쉬 커런트가 이렇게 양쪽에서 시계방향을 돌고 있어요. 자, 근데 I2는 우리가 미지수로 놓으면 안 되지.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전류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전류원이 있는 이 라인,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 표시한 이 선상에서는 이 전류원과 같은 전류가 반드시 흘러야 되죠. 그리고 그 전류원과 같은 값이 결국은 I2잖아. 그러면 I2는 결국 얘랑 같은 값이다로 놓고 풀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미지수가 지금 하나 있는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자, 여기 빨간색 표시된 이 왼쪽에 있는 싱글 룸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되, 이 3헨리라고 하는 가운데에 낀 이 인덕터에는 왼쪽에서의 전류와 오른쪽 메쉬에서의 전류, I1과 I2가 동시에 흐른다라고 봐서 둘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은 I1 마이너스 I2를 가지고 3헨리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긴 마이너스니까 전압, 두 개는 전압 강화, 여기 전원 같은 경우는 전압 상승으로 봐서 자, 지금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이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이퀄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가 식이 다 완성이 되었죠. 자, 쟤를 우리가 이제 최고차 미분함, 그러니까 지금 1차 미분함수인데 최고차 미분함의 개수를 1로 맞춰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아직 페이저의 얘기는 아니고 얘도 복소수, 그렇지? 얘도 복소수, 맞아요? 복소수지, 그렇지? 익스포넨셜 J 세타의 형태면 우리가 복소수를 얘기하는 거가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거가 저거를 우리가 이제 합쳐줘야겠지? 합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교 좌표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덧셈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 뭐 그 전에 이제 나온 게 이거예요. 얘와 얘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이제 바꿔봤어요. 오타 아니야. 마치 105도인데 0 빼먹고 15도 쓴 것처럼 되는데, 자, 저거 왜 저럴까? 저 관계식이 왜, 아니, 관계식이 아니라 저기 왜 갑자기 15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음. 자, 아까 뭐 내가 시작할 때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는데, 자, 매그니튜드 값은 항상 양수이면서 어떻게 된다고? 실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자, 여기
J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105도예요. 그러면 일단 얘가 불편하지. 그치? 그럼 J가 뜻하는 게 뭐예요? 복소 평면으로 나타났을 때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 값은 1인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요 점이잖아. 90도 플러스 90도를 가지면서 매그니튜드가 1인 점이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의 매그니튜드 1의 각도 90도. 그리고 자 얘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극좌표 현상의 곱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4의 앵글값 마이너스 105도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와 얘 곱이니까 지금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곱해주고 앵글 값은 그러니까 앵글 값들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90 더하기 마이너스 105도가 되어서 마이너스 15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앞으로 조심합시다. 알겠지? 이게 그냥 진짜 굉장히 단순해서 더 실수를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이거 뭐 있으니까 그냥 4. 보통 이제 뭐 복소수가 그냥 J가 붙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J를 많이 보니까 잘 안 챙기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얘는 각도 90도를 뭐 만약에 마이너스 J면 마이너스 90도 얘는 플러스 J니까 플러스 90도를 더해준 형태로 계산을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거를 우리가 자 지금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복소수의 그 사칙, 그러니까 덧셈 연산을 위해서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꿨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연산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계산을 한 과정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계산의 결과가 15.09의 앵글 값이 19.21인 거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지. 뒤에 이제 요 익스포넨셜 j2t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계산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그 값을 여기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자, I1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2t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설정을 한 거고, 이 I1 값을 이제 요 위에서 구한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같이 계산할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이 혹시 안 되면 질문을 하고, 그래서 지금 A 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6.29에 마이너스 37.1도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자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거는 지금은 이제 복소 전원을 다루고 있지만 왼쪽은 코사인, 오른쪽은 사인인 형태의 그런 실수 전원을 다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코사인 형태의 전원으로 그러니까 통일을 해줬었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한테 주어진 값을 자 복소수 형태가 아닌 그 복소수 값에서 자, 실수부만 취해서 이와 같이 값을 구해야 최종적으로 나온 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I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거는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이게 내가 복소수를 계산할 때 쓴 건지 아니면 실수 계산할 때 쓴 건지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값을 구분해 놨어요. 지금 I1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복소 전원에 해당되는 거고, IT는 지금 리얼 넘버에 해당되는 값을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얘기에 대한 거를 이제 도입해 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페이저라는 거를 왜 쓰냐에 대한 이유가 오늘 강의 후반부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페이저를 왜 쓰는지, 그리고 이제 페이저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가 주어지면 걔를 페이저 회로로 바꿔라라는 얘기도 이제 나올 거야. 그렇겠지. 페이저로 표시된 회로로 바꿔야 우리가 페이저를 사용해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페이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자, 페이저 볼테이지라는 게 있고, 뭐 페이저 커런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항,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뭐랑 같다?
그러니까 뭐 같다라고는 안 하고 이게 very similar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예, 뭐 거의 같다라고 봤을 때 오음의 법칙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자, 저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죠.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우리가 기존에는 뭐 그러니까 미분 혹은 적분의 항으로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항 다루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페이저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자, 뭐 타임 도메인 회로를 프리퀀시 도메인 회로로 바꾼다는 건데, 자, 뭐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자, 저항을 매개체로 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V는 뭐 I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타임 도메인 회로인 거고, 자, 프리퀀시 도메인 회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를 정연파 신호로 놓고 오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V라고 하는 거는 페이저로 표현된 값이고, I라고 하는 것도 페이저로 표현된 전류 값이야. 거기에 저항 값은 양쪽 다 이제 뭐 R로서 그냥 바뀌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여기서 이 전류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페이저 표현으로 바꾼 거고, 어디였어? 전압에 해당하는 이거를 전압의 페이저 표현으로 바꾼 요것만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얘가 뜻하는 거는 뭐 전류의 매그니튜드에다가, 뭐지? 내가 왜 M을 써놨는지 모르겠네. 다시. 전류의 매그니튜드에다가, 자, 위상 값을 써주면 되겠지. 그쵸? 얘도, 그러니까 여긴 전류니까 그냥 전류 I를 하나 더 붙여줍시다. 얘 같은 경우는 전압의 매그니튜드에다가 위상 파이 V라고 합시다. 전압의 위상을 우리가 V라고 봤을 때, 파이라고 봤을 때 파이 V라고 구분해서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요 관계식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자, V라고 하는 거는 페이저 V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자, I라고 하는 거는 페이저 I에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자, 각각에서 요 페이저 V와 I의 항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메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타임 도메인 회로에서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이 성립하고, 자, 여기에 이거 각각을 대입하는 거야. V 대신에 얘 넣고 I 대신에 얘 넣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공통항으로 되어 있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지워버리고 나면, 자, 페이저 V는 페이저 I 곱하기 저항값 R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이해돼요? 그냥 중간 과정은 뭐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해도 괜찮고, 결과는 외워야겠지? 자, 저항 곱하기 페이저 전류 I는 페이저 전압 V와 같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또 얘기를 이어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위상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류 전압 간의 릴레이션십이잖아.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잖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같은 동일 위상의 관계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결론이야.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V라고 하는 거는 VM의 지금 요 파이 V, 그다음에 I, 그러니까 페이저 I라고 하는 거는 IM의 파이 I로서 표현이 되고, 얘네들을 아까 우리가 했었던 요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얘 대신에 여기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양쪽이 다 같아지려면 익스포넨셜 J 파이 V와 익스포넨셜 J 파이 I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지. 그러려면 파이 V랑 파이 I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R 곱하기 IM과 VM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게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된다? 저항 값의 뭐 어떤 웨이팅 팩터, 스케일링 팩터를, 그러니까 저항을 스케일링 팩터로 이용해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위상은 같다.
위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이 저항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진폭은 전압과 전류가 다르지. 그런데 위상은 같죠. 위상의 변화는 없죠. 위상의 차이는 없죠. 그렇죠? 그게 저항, 전류, 그리고 저항회로에서의 전류 전압 간의 관계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자, 저항 값이 5고 이 저항 값이 5일 때에 뭐 어떤 것들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V라고 하는 전압이 자, 정연파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실수 형태의 정연파야.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봤을 때 코사인 사인인지 항상 먼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다음 뭐 매그니튜드 값이 양수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실수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면 아니, 허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아까처럼 그 J라고 하는 붙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줘야 되고 만약에 뭐 음수면은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뭐 플러스 코사인을 바꿔주거나 마이너스 사인을 플러스 코사인을 바꿔주거나 그런 식으로 변환해줘야 되는 거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했었죠. 자, 근데 여긴 다행히 자, 매그니튜드 10 그리고 코사인 나왔고 자,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오메가 값, 얘가 파이 값. 그렇죠? 다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거를 지금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매그니튜드 10 갖고 오고 앵글 값 여기서의 그 위상 값을 페이저의 앵글 값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10에 30도가 되고 자 그럼 전류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는 그러니까 I는 R분의 V에 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자 V 페이저 그러니까 페이저 값만 갖다 쓰는 거야. 어차피 뒤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얘만 붙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어차피 공통항으로 들어있잖아요. 얘도 공통항으로 들어있는 거고 얘도 공통항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쟤는 제외하고 페이저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저항은 실수 성분만 같죠. 그래서 5라는 값이 되고 그래서 자 전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은 지금 2로 정해졌어요. 위상값은 30도예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값이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류를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류 값으로 구해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오메가 값을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 값으로 바꿔주면 되죠. 코사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 요게 여기 앞에 붙여있는 2가 그 정연파 신호로 변환했을 때의 매그니튜드 값이니까 매그니튜드 값 써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페이저를 이용할 때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적어주고 그리고 오메가 값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걸 쓰면 되죠. 얼마야? 100. T 플러스 자 위상값 30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단위 암페어까지만 붙여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소자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이제 인덕터예요.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 인덕터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표현돼요. 그렇죠?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학기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요 전압 V를 그러니까 그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일반화된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매그니튜드 VM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V로 표시가 되지. 그렇지? 그리고 자, 전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는 거야. 물론 L 곱하고. 그럼 L이 여기 있고 L 제외하고 자, 요거를 시간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IM은 그대로 있을 거고 지금 지수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한 번 미분돼서 앞으로 떨어질 건데 지금 뭐 여기 파이 I 부분은 뭐 미분되면서 없어질 거고 남는 게 뭐예요? J 오메가만 남게 되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J 오메가가 남았고 원래 있던 매그니튜드 IM 값이 곱해졌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는 그대로 쓰여져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째려봐요. 잘 째려보면 자 얘랑 얘와의 관계인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v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를 각각 텀으로 나눠. 얘를 여기서 vm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j 파이 v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j 오메가 lim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의 j 파이 i 그러면 아유, 이 색깔이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양쪽에서 같은 항에 있으니까 지워지면서 없어지겠 뭐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나눠지겠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vm의 익스포넨셜의 j 파이 v 이퀄 자 j 오메가 lim의 익스포넨셜의 j 파이 i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im의 익스포넨셜의 j 파이 i가 뭐를 뜻해요? 페이저, 전류의 페이저 값을 따지. 여기 있는 얘는 시간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쟤는 전압의 저 전압 값의 페이저 값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볼드 형태로 전압에 대한 페이저 형태 그리고 전류에 대한 페이저 형태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요게 있는 거지.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뭐 봤어? V는 R 곱하기 I의 형태였는데 자, 여기서 R 대신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J 오메가 L로 들어가 있어요. 자, 오메가 법칙과 동일한 형태로 맞춰주다 보니 자, R이 있던, 저항이 있던 자리에 J 오메가 L이 들어가 있다는 차이만 나. 그러면 이 J 값이 어떤 역할을 해? 90도만큼의 위상 변화를 만들죠. 그렇지? 자,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단 좀 이따가 볼 텐데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페이저 변환, 그러니까 페이저 회로를 변환한다고 했을 때 저항 R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저항값 R은 페이저 회로에서도 R로 우리가 표현하면 돼요. 이해돼? 근데 자 여기서는 L이라고 하는 이 인덕터는 J 오메가 L로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자 이제 두 개 배웠어. 페이저 회로로 우리가 이제 바꾸는 연습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저항은 그냥 R은 R이야. 타임 도메인이든 아니면 페이저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페이저 회로로 바꿨을 때 그 회로이든 R은 R로 동일해. 근데 인덕터는 어떻게 된다? J 오메가 L로 바뀐다. 자 일단 요거 두 개 먼저 기억하고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저 J 값이 어떻게 위상 차이를 만드는지를 같이 계산해 봅시다. 지금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라고 하는 관계식을 우리가 찾았어요. 찾았고 자 지금 여기 요렇게 쓰여져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매그니튜드와 위상만 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V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듯이 자 V는 뭐 원래 I 곱하기 R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로 표현할 수 있었고 자 여기 있는 것이 I에 해당되는 페이저죠. 전류 I에 해당되는 페이저야. IM의 전류의 위상 파이 I를 썼으니까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J 오메가 L이 있어요. 자 J 오메가 L이 실수 형태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위상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오메가 값과 L 값은 실수 값이에요. 그렇죠? J 값이 허수 값이야. 그럼 아까 우승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J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90을 더해준 형태가 되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요 플러스 90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던 요 J 값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오메가 L 곱하기 IM의 파이 I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압의 위상은 파이 V는 자 여기 이게 성립하려면 얘는 파이 V라고 하는 위상을 갖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전류의 위상인 건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전류로 표현한 그러니까 전류의 위상으로 표현한 파이 V는 파이 I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류의 위상은 얼마야? 파이 I가 전류의 위상인 거잖아요.
전압의 위상은 지금 파이 I 플러스 90도.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떤 게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위상의 개념에서. 뭐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 그치? 예. 전압이 전류보다 얼마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요 90도만큼 앞서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요 매그니튜드의 차이는 어디였어? 오메가 L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알겠죠? 아까는 R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만큼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메가 L에 따라서 저 스케일링 팩터가 달라진다. 자, 저항에서는 오메가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지만, 여기는 오메가 값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시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커피시터는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었지. 자, 얘를 앞에서 마찬가지로 전류를 뭐 IM에 여기 있는 것처럼 IM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 그다음에 전압을 VM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V로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C를 곱해주고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지금 뭐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거에서 J 오메가가 앞으로 한번 나오게 되는 거 나와서 곱해지는 거 제외하고는 다 같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그치? 요 관계식에서 지금 페이저 형태로 바꿨을 때에 지금 요것의 페이저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요 I 그러니까 대문자 볼드체 I라고 보면은 거기다가 J 오메가 C를 곱하고 요거의 페이저 형태를 만들어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자, 저항은 저항 그대로. 그다음에 인덕터는 어떻게 돼? J 오메가 L로. 자, 여기는 뒤집어줘야 돼. 자, V는 원래 R이라고 하는 관계식에서 자, V가 왼쪽에 있고 I가 오른쪽 항에 있을 때예요. 지금 여기는 뭐야? I가 왼쪽 항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V는 자, V는 J 오메가 C 분의 1 곱하기 아니 1 곱하기 I의 형태가 되죠. 그러면 자, 허페시터는 어떻게 돼? J 오메가 C 분의 1로 바뀌면 돼요. 자,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지금 바꾸는 거 뭐 전압원, 전류원 바꾸는 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그니튜드는 그대로 매그니튜드로 가면 되고 위상값이 페이저의 앵글 값으로 바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소자를 어떻게 바꾸냐는데 저항은 그대로 저항값으로 인덕터는 J 오메가 L 그다음에 커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꿔주면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위상 관계도 좀 봅시다. 뭐 딱 봐서 알겠지만 J 오메가 L인 경우에 플러스 90이었으니까 J 오메가 C분의 1은 분모에 J가 있으니까 각도의 입장에서 빠지는 거가 될 거고 마이너스 90도가 될 거로 예상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지금 페이저 전류 I는 지금 J 오메가 C 곱하기 페이저 전압 V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V는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전류 I로 외우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기는 해. 그래야지 나중에 페이저 변환했을 때 J 오메가 C분의 1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V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의 페이저를 이렇게 놓게 되고 자,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에서 전류는 J 오메가 C 곱하기 전압 V, M의 파이 V가 될 거고 자, 요 J를 없애주는 과정에서 플러스 90도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오메가 C 그다음에 VM 파이 V 플러스 90도. 그래서 자, 파이 I에 해당하는 값이 파이 V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고 자, 전압원의 페이저 값, 위상값은 파이 V로 그냥 동일하니까 자, 지금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차를 고려하면
전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쳐져 있는 거고, 전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저항은 저항. 그냥 인덕터는 J 오메가 L, 커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 이것만 일단 잘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식은 어디서 왔다? 오메가 법칙에서 왔고, V는 I, R이라고 하는, 여기서 R 대신에 여기를 J 오메가 L, 그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전압 전류 간의 페이저 관계식이 완성된다. 이해돼요? 질문 좀 합시다. 여기서 질문, 궁금한 거. 다들 또 기운이 없어졌군.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커런트 IT가 있고, 자, 1 마이크로, 그러니까 마이크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 마이크로 패럿 커패시터를 지금 가정하고, 자, 그때 V는 10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라고 주어졌으면, 자, 요게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오메가 값, 요게 파이 V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일단 뭐 쓰일지 쓰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고 있는 건 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게 뭐예요? 전류 I를 구하래요. 그러면 전류 I는 우리가, 자, 페이저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J 오메가 C, 자, V는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잖아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넘겨주면, 자, I는 J 오메가 C 곱하기 V의 형태가 되고, 그래서 자, 여기 V의 전압의 페이저 나왔고, 거기 앞에 J 오메가 C가 곱해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 J 있고, 자, 오메가 값이 뭐예요? 100. 문제 주어진 거. 그리고 자, 커패시턴스 상수가 1 마이크로패럿이고, 우리가 마이크로패럿을 패럿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나왔고, 거기에 자, 매그니튜드 10, 그다음에 위상값 30도가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즉 극좌표 형식으로 곱해졌어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되는 관계죠. 그렇죠? 근데 미분 없이 지금 구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페이저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자,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처리했겠어? 90도를 더해주는 걸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110, 이게 1000이고, 거기에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했는데, 지금 1이 나온 이유는 단위가 밀리암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 밀리암페어는 10에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매그니튜드가 1의 값이고, 자, 앵글 계산할 때 있어서 여기 30도 있고, 요 앞에 J가 있기 때문에 이 J가 곡석평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 각도가 90도니까 플러스 90도를 계산해서 120도가 나와요. 이해돼? 그러면, 자, 주어진 게 코사인 형태였고, 우리가 페이저를 이용했고, 그러면 그 결과가 페이저 형태의, 페이저 형태로 나온 거를 코사인 형태로 바꿔줘야겠지? 매그니튜드 그대로 매그니튜드로 오면 되고, 요거는 위상값으로 오면 되고, 오메가 값은 문제에 주어진 오메가 값 쓰면 돼요. 자, 계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처음 도입한 페이저의 개념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미적분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해되죠?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 해석하는 거를 당분간은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뭐 비슷한 문제인데 지금 전압값이 지금 12 코사인 60t에 플러스 45도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매그니튜드 값이 12고 지금 오메가 값이 60이고 그다음에 위상값이 45도. 그리고 0.1 헨리 인덕터가 있을 때 이때에 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커런트. 예.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돼?
전압의 페이저 형태를 구하면 되겠죠? 자, I는 J 오메가 L 분의 1 곱하기 V로 우리가 식을 바꿔 쓸 수 있고, 자, 전압 같은 경우에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12라고 하는 매그니튜드 값에 앵글 45도. 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코사인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J 그리고 오메가 값이 60도 그리고 L 값이 얼마야? 0.1 0.1 분의 1 곱하기 12의 45도.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의 45도가 분자에 쓰여져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올라가 있는 거고, 아래쪽 오메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J 곱하기 60 곱하기 0.1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자, 위 아래 모두 다 이제 요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면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연산이 더 쉽잖아요. 위에 건 이미 표현되어 있고 아래 거 봅시다. 자, J 60 곱하기 0.1이면 얘네들은 그냥 매그니튜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6. 그러면 J 값에 해당하는 앵글 값만 계산하면 되겠네? 얼마? 90도. 그래서 6의 앵글 값 90도가 나와요. 그러면 극좌표 연산. 자, 아니, 이제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나눠주면 되니까 2. 앵글 값들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2의 앵글 마이너스 45도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수 값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수 값까지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했으면 코사인 쓰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오메가 값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위상값 갖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값이 나오더라.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다 괜찮아? 화경이, 유화경 괜찮아요? 할만해? 자, 뭐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정리예요. 자, 뭐 길게 설명했지만 그냥 오늘 배운 거에서는 이게 핵심이야. 지금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보이는 IR의 관계식이 프리퀀시 도메인, 다시 말하면 이제 페이저로 변화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 자, 여기서는 미분으로 표현되었던 이 형태가 자,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의 형태. 그다음에 여기는 뭐 I 곱하기 C, I는 C 곱하기 DT분의 V인데 V는 J 오메가 C분의 I로 표현이 된다. 자, 요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언제 쓰느냐? 교류 회로에서 일단 회로가 회로라는 가정 하에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알겠죠?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결국은 저항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타임 도메인에서 뭐 전압 그리고 전류가 이와 같이 정연파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쟤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얘도 페이저 형태고 얘도 페이저 형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둘 다 페이저 형태로 보면 돼요. 자, 저렇게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단 얘는 실수지만 얘는 복소수의 형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앞으로 G라고 하는 값으로 쓸 거예요. G라고 나오면 앞으로 이제 Z가 나오면 쟤는 저항과 어떤 그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개념이다. 그리고 저항과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에요. 단 교류 회로에서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해요. 임피던스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볼드체로 써 있는 페이저 V를 페이저 I로 나눈 값을 임피던스 G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는 저항과 같은 그런 오메가 법칙과 같은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뭐 이 페이저를 갖다가 매그니튜드 값과 위상값으로 표현했을 때 극좌표 형식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고,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 값은 VM, 그러니까 전압의 매그니튜드 값을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잘 나올 텐데 이제 이거가 중요한데 임피던스의 위상값은 전압의 위상값에서 전류의 위상값을 뺀 것으로 정의한다. 알겠죠? 전압에서 전류를 빼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 G는 I분의 V라고 하는 저 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해돼요? 음.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복소 전원을 표현하게 되면 V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붙게 되죠. 그렇죠? 봤으면 얘도 I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붙게 돼. 그리고 임피던스 G는 뭐 결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I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V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계산하면 얘네가 나눠서 없어지고 얘네만 남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간략하게 써서 얘네만 남은 게 아니라 원래식 자체가 얘네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쟤네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아. 그치?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정연파 신호가 아니에요. 임피던스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긴 게 페이저처럼 생기긴 했어. 그치?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페이저와 유사하게 생기긴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얘는 페이저는 아니에요. 페이저는 정연파 신호에서 우리가 매그니튜드 값과 그 위상값을 가지고 간략하게 표현한 거지 얘는 그냥 이 자체가 간략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표현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G는. 그래서 페이저는 아니다라는 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이게 뭐 문제푼데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푼 데 있어서. 단 얘는 이제 오메가 값의 네,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성분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거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저거는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 이 부분이 볼드체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볼드로 안 써져 있다. 얘와 얘는 페이저고 얘는 그냥 임피던스 G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그냥 볼드로 쓰여져 있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임피던스를 볼드로 표시하고 지금 전류를 볼드로 표시 안 했는데 서로 바꿔야 돼요. 알겠지? 자,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제 렉탱귤러 폼, 그러니까 직교좌표계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임피던스 G는 R 곱하기 JX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임피던스 임피던스의 단위도 옴이에요. 옴의 단위로 표현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R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항값과 같은 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의 실수 성분은 뭐다? 저항값이다. 임피던스의 허수 성분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리액턴스라고 부르는데 리액턴스는 자, 저항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값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리액턴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류 회로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교류 회로인 경우에 저 리액턴스가 존재해요. 자, 그리고 뭐 리액턴스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결국은 얘가 얘기하는 게 J 오메가 L과 J 오메가 C분의 1이 합해져서 이제 리액턴스를 만들어요. 인덕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리액턴스는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하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 성분. 그 다음에 커패시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뭐 불러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외우지는 말고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중요한 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 임피던스가 순 허수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저항값이 0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실수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저항만 포함한 회로이든지 아니면 리액턴스 성분들이 서로 상쇄되어서 0이 되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에 허수 성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시험 문제 낸다. 요거. 자, 그래서 지금 요 저항값과 같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면 자, 임피던스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 G라고 표현하고 임피던스는 지금 여기 J 오메가라고 하는 오메가의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지금 J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 R의 오메가 플러스 JX의 오메가 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그러니까 복소수 복소 평면에서 실수부, 허수부를 이용해서 여기 파이 G를 계산하면 요 끼인 각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전압의 그 뭐지?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것과 같은 거가 돼요. 우리가 아까 이 앞에서 이거 정했었잖아. 여기 있었지. 네. 요 값을 구하는 방법이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걸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복소 평면을 그려놓고 그 복소 평면에서 자, 이 실수부에 해당되는 이제 레지스턴스와 리액턴스 사이의 각도를 계산해서 우리가 파이 G 값,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위상값도 구할 수 있다. 구하는 방법 두 개 있다라는 거.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V라고 하는 것이 10, 매그니튜드 10에 위상 56.9, 그 다음에 전류, 그러니까 페이저 값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2에 위상 20도.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 값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임피던스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임피던스를 폴라 폼으로도 구해보고, 레킹글러 폼으로도 구해봐라. 폴라 폼으로 구해보면은 지금 G는, 임피던스 G는 I분의 V,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로 했을 때 I분의 V로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있는 매그니튜드 그 대신에 그러니까 IM 대신에 2가 들어가고 파이 I 대신에 20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전압의 매그니튜드 값, 지금 전압의 위상값.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고 극좌표 형식의 나눗셈이니까 앞에 거 매그니튜드끼리는 나누면 되고 각도끼리는 빼주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지. 얘를 우리가 렉탱글러 폼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5 곱하기 코사인 36.9도에 해당되는 거 실수부. 그리고 j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36.9도에 해당되는 게 허수부. 그거를 값을 계산을 하면 4 플러스 j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앞에 나왔던 얘기에 뭐 다시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자, 임피던스가 있으면 이제 어드미턴스라는 값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반복이야. GR이라고 하는 거. 임피던스의 그 뭐지? 저항 성분은 그냥 R과 같다.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R과 같고, 자 얘는 J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오메가 L의 앵글값 90도. 그리고 얘는 J C분의 1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의 앵글값 마이너스 90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JL은 J 오메가 L과 같고, 그래서 자 리액턴스를 우리가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했을 때 J 곱하기 XL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면 XL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 L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XL 값은 양수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임피던스 C라고 하는 거는 지금 J 오메가 C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를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되고 XC 값은 음수다라는 걸로 쓸 수도 있다. 자, 뭐 XL, XC 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J 오메가 L 그러니까 인덕터 L 값이 J 오메가 L로 바뀌고 커패시터 C 값이 J 오메가 C분의 1로 바뀌는 거 그거만 잘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 얘는 뭐겠어? 우리가 컨덕턴스의 개념이 있었죠. 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봤었고 컨덕턴스와 마찬가지로 그 임피던스의 역수에 해당되는 개념을 우리가 어드미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드미턴스이고 그거를 G분의 1로 보고 자 여기 있는 요 G 값이 우리가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 컨덕턴스 값이 되는 거고 이 B라고 하는 값은 여기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셉턴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요. 자, 요 용어는 좀 알고 있으시다. 자, 레지스턴스, 그다음에 리액턴스, 그다음에 컨덕턴스, 서셉턴스. 자, 요거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페이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잠깐만 이거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임피던스 G는 4 플러스 J 3분의 1로서 주어져 있고 얘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라는 거는 J의 역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J 플러스 4 플러스 J 3분의 1. 자, 얘를 우리가 뭐 그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분모 분자에다가 4 마이너스 J3을 곱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면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뭐라 했죠? 컨덕턴스. 지금 우리가 어드미턴스 구한 거니까. 그리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게 서셉턴스가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자,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써줘야지. 그리고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J는 빼고 써줘야 우리가 서셉턴스 값이 됩니다. 요거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예제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VT라고 하는 게 주어졌고 그리고 IT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고 VS가 주어졌고 여기서의 VT 값과 IT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VS라고 하는 것이 10 코사인 4T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얘는 매그니튜드 그리고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페이저로 변환하더라도 바뀌지 않아도 되고 오메가 값이 4고 위상 값은 얼마?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는 요게 이렇게 표현되고 자 VS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매그니튜드 10에 위상 0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할 건데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그냥 이게 먼저 나와 보였구나. 자 저항과 비슷하게 취급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끼리는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O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임피던스 성분. 저항은 그냥 저항대로 가면 되죠. 얘는 어떻게 가면 돼? J 오메가 L로 바뀌면 되지. 그러면 자 여기 J 값은 우리가 뭐 J로 놓으면 되고 오메가 값 얼마야? 오메가 값 4. 자 여기 4. 그리고 L 값이 0. 이거 뭐야? 인덕터가 아니네. J 오메가 C분의 1로 해야 되죠. 자, J 곱하기 4 곱하기 0.1 1분의 1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5 마이너스 J 곱하기 2.5 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임피던스 값이야. 그러면 자 전류부터 구하는 걸 봅시다.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S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흐르는 전류니까 전체 임피던스 값 구했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위에서 구했던 요 임피던스 값을 분모에다 써주고 아까 구했던 어디 갔냐 여기
이거를 분자에다 써주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래쪽에 있는 거를 그 뭐지?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얘가 결국 뭐예요? 그냥 10이야. 예, 10과 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의 뭐 분모에 있는 5-j 2.5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 요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1.789에 26.57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각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전압 구하기 위해서는 I 곱하기 JC를 해줘야 되지. 요거에 해당되는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전류 값이 있고 JC에 해당되는 게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전류값 I. 여기다가 또 내가 왜 0도를 써놨지? 자, 0도가 아니고 이거 잘못됐어. 이거 0도 아니고 여기다가 26.57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위에서 구한 전류를 갖다 쓴 거니까. 요 0이 아니라 다시 정정 26.57도가 들어가야 맞아요. 자, 그래서 분자의 26.57도에서 90도를 빼니까 마이너스 63.43도가 나오고 얘네들끼리 나눠주니까 4.47이 나오더라. 그러면 자, 계산할 때 전류 IT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의 코사인 성분 갖고 와야 되죠. 매그니튜드 1.789의 코사인의 4t 플러스 여기 있는 26.57도. 자, 전압 VT는 여기 있는 매그니튜드 값 4.47의 코사인의 자, 4t 마이너스 63.43도를 계산하면 된다. 이해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 있다. 저 둘 사이에 저기 위상 계산하면 뭐 저거는 그냥 추가로 나타나는 얘기고. 요거는 정리하는 페이지예요. 뭐 더 이상 할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앞으로 페이저라는 거를 다룰 텐데 페이저 변환에 있어서 전원에 대한 변환을 제외하고 임피던스 혹은 그러니까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의 변화는 이와 같이 자, 저항 값은 그대로 가면 되고 GL은 J 오메가 L 혹은 오메가 L의 앵글 90도. 자, GC는 J 오메가 C분의 1 혹은 오메가 C분의 1의 앵글 마이너스 90도. 자, 그리고 요거는 어드미턴스로 바꿨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 어디다 좀 써놓든 해서 자, 얘네들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뭐 얘는 별 2개로 하자. 얘를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이해돼요? 자, 질문합시다.